어른을 위한 동화 14.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은 2000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1900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상상을 하며 2000년을 부푼 마음으로 맞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변화가 쏟아지는 해이기도 했었죠. 2000년도에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책을 읽었을 만큼 지구촌의 밀레니엄 밀리언셀러였습니다. 오늘이 2022년 2월 22일, 현대는 더욱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내 치즈, 즉 성공이나 목적하는 것이 계속 옮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놓았나에서 치즈로 상징되는 나의 목적물을 누가 가져갔거나 위치를 변화시켰는데, 그 위치 변화는 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그 변화를 예상하고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며 또한 자신도 변해야 하며 치즈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를 즐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미국 스펜서 존슨 박사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제조기로 유명한 학자이며 단순한 진리로 인생의 핵심을 통찰하여 현대인들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치유하는데 천부적인 글재주와 학식을 갖춘 분이십니다. 심리학과 의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저. 모임 1장. 시카고에서 어느 화창한 일요일 밤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그 후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시카고의 한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다. 세월은 우리 모두를 변하게 했고 사는 모습들도 제각기 달랐다. 우리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며 졸업 후 각자의 변화된 생활에 대해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고교 시절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안젤라가 말문을 열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 학창 시절에 내가 꿈꿨던 세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모습을 돌아봐. 많은 것이 변했어. 정말 그래. 네이단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우리는 그의 말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는 동창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업에 몸담고 있는 친구였다. 네이단은 대대로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가 하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인지도가 높은 사업체이기도 했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네이단이 물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거부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침묵을 깨고 카를로스가 대답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닐까? 축구팀 주장이었던 내가 두려움에 관한 말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걸 제시카가 말했다. 졸업 후 우리들 각자는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일을 했지만 모두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알고는 함께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고 우리 모두는 수년 동안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부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잠자코 있던 마이클이 우리를 향해 말했다. 나 역시 변화가 두려웠어. 우리 회사에 큰 변화가 몰아닥쳤을 때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더군. 나는 전에 하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지. 그러다 회사를 거의 잃을 뻔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어. 마이클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난 뒤 말을 이었다. 아마 내가 이 짧고 재미있는 의화를 듣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을 거야. 아니 어떻게? 네단이 물었다. 그 의화는 변화를 보는 나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지. 그 후에는 모든 것이 금세 좋아졌어. 사업과 인생 모두. 나는 이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은 또 다른 동료들에게 들려주었지. 파급 효과는 무척 크게 나타났어. 회사 전체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거든. 그들도 나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권태는 사라졌고 변화의 위험에서도 멀어지게 된 거지. 대체 그 이야기가 뭐야? 안젤라의 물음에 모두들 웃었다. 벌써부터 그 이야기가 좋아지는데? 우리에게도 들려주지 않겠니? 물론 기꺼이 들려주지. 그리 긴 이야기는 아니야. 마이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야기 2장. 소제목 스니프, 스커리, 햄, 그리고 허.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곳에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꼬마 인간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미로 속에서 맛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했고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 있었다. 두 생쥐의 이름은 스니프와 스컬이었고 두 꼬마 인간은 햄과 허였다. 스니프란 킁킁거리면 냄새를 맡는다는 의미의 의성어였고 스컬이란 종종거리며 급히 달린다는 의미의 의태어이다. 햄은 헛기침한다는 의미의 의성어였고 허는 점잔을 뺀다는 의미의 단어였다. 생쥐처럼 작지만 겉모습과 행동은 현재의 우리들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작아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이 벌이는 놀라운 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생쥐와 꼬마 인간은 매일 미로 속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찾아다녔다. 스니프와 스커리의 두뇌는 매우 단순했지만 그들의 직관력은 매우 훌륭했다. 그들은 다른 생쥐들처럼 조금씩 갉아먹기에 좋은 딱딱한 치즈를 좋아했다. 햄과 허는 대문자 C라는 이름의 치즈를 찾아다녔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과 경험이 녹아있는 삶의 동기였다. 두 꼬마 인간은 이 치즈가 그들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생쥐와 꼬마 인간은 모든 면에서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매일 아침 맛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 속을 뛰어나간다는 사실만큼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미로는 많은 복도와 맛 좋은 치즈가 있는 방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길도 있었다. 누구든지 길을 잃고 헤매기 쉬운 곳이었다. 그러나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더없이 훌륭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진 곳이기도 했다. 스니프와 스커리는 치즈를 찾기 위해 간단하긴 하지만 비능률적인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가다가 치즈가 없으면 방향을 바꿔 다른 길로 갔다. 스니프가 잘 발달된 후각을 사용하여 치즈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알아내면 스커리는 그곳을 향해 앞장서서 달려갔다. 때때로 그들은 길을 잃기도 하고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하고 심지어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두 꼬마 인간 햄과 허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능력에 의존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의 소신과 감정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때도 있었다. 결국 방법은 달랐지만 어느 날 그들 모두는 각자 좋아하는 치즈를 치즈 창고 C에서 찾게 되었다. 그 후 매일 아침 생쥐와 꼬마 인간은 달리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치즈 창고 C로 향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일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스니프와 스커리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항상 같은 길로 미로를 통과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생쥐들은 운동화를 벗어 끈으로 묶은 뒤 목에 걸었다. 필요할 때 재빨리 신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햄과 허도 처음에는 매일 아침 맛있는 치즈가 있는 C 창고로 뛰어갔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뒤 그들의 일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햄과 허는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 천천히 옷을 입고 C 창고로 걸어갔다. 이제는 치즈가 있는 곳과
그곳에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아침 시 창고에 도착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운동복은 벽에 걸고 운동화는 아예 슬리퍼로 바꿔 신었다. 치즈를 발견한 뒤 그들은 편안한 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정말 좋아, 햄이 말했다. 우리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치즈가 많잖아? 꼬마 인간은 마음 놓고 행복과 성공을 즐겼다. 햄과 허는 씨 창고에 있는 모든 치즈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고와 집이 너무 멀어서 그들은 창고 근처로 집까지 옮겼다. 사회생활도 모두 창고 근처에서 해결했다. 보다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글과 치즈 그림으로 장식도 했다.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맛있는 치즈 또한 넘쳐나고 있었다. 가끔 햄과 허는 친구들을 치즈 창고로 데리고 가서 자랑스레 치즈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좋은 치즈야. 그렇지 않나? 때로는 맛 좋은 치즈를 친구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아량을 베풀기도 했다. 우리는 이 치즈를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치즈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거든. 햄은 신선한 치즈 한 덩어리를 떼어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잠이 들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치즈로 배를 가득 채우고 뒤뚱거리며 집에 돌아와 쉬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치즈를 더 먹기 위해 창고로 향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들의 자신감은 어느새 오만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기분에 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반면 스니프와 스커리는 시간이 흘러도 매일 하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도착해서 혹시 어제와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고 긁어보기도 하면서 창고 주위를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난 뒤에야 치즈를 조금씩 갉아 먹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씨 창고에 도착했을 때 창고엔 치즈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즈의 재고량이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언젠가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마리의 생쥐는 운동화끈을 질끈 동여매고 다시 새로운 창고를 향해 찾아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제목 사라져버린 치즈. 생쥐들은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많고 복잡한 생각에 눌려 행동을 미루는 법이 없었다. 이처럼 생쥐에게는 문제와 해결책이 모두 간단했다. 시창고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미로를 향해 눈을 돌렸다. 그리고 스니프가 코를 높이 들어 킁킁 냄새를 맡은 후 스커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스커리는 미로를 향해 달려나갔다. 스니프는 전력을 다해 스커리를 따라갔다. 그들은 신속하게 새 치즈를 찾아 나섰다. 그날 밤 늦지막한 시간에 햄과 허는 뒤뚱거리며 씨 창고에 도착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치즈가 보이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웬일이야? 치즈가 사라졌어. 햄이 고함을 쳤다. 치즈가 없다고. 치즈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지만 허망한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 치즈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제목 선택. 그들은 새로운 사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허는 치즈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머리만 흔들 따름이었다. 그 역시 씨 창고에 치즈가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붙박혀 있었다. 그는 그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자신했던 것이다. 햄이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허는 듣고 싶지 않았다. 이들 꼬마 인간이 보인 행동은 벌썽사납고 비생산적인 반응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한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였고 또 이들에게 있어 치즈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양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치즈는 음식의 일종이었지만 꼬마 인간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치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허가 치즈에 걸고 있던 희망은 현재 자신의 삶, 즉 생활의 보장인 동시에 미래의 안정이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백향목길 옆에 아담한 통나무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고 싶은 꿈이었다. 햄의 경우엔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 카망베르 언덕에 큰 집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행복이 한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두 꼬마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봤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치즈가 사라진 텅 빈 창고를 여기저기 헤매며 현실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마리의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는 다가온 변화를 수용하고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겼지만 햄과 허는 계속해서 헛기침만 해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 머물거렸다. 그들은 부당한 사태에 대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불평만 해댔다. 허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만일 내일도 치즈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허는 치즈를 통해 미래 계획을 세웠었다. 안락한 생활,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 이 모든 꿈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느 누구도 미리 귀뜸해 주지 않았어.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어. 이제 두 사람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허는 지친 가슴을 쓸어내리며 벽에 한 문장을 적어두었다. 이것은 치즈가 소중할수록 그것을 꼭 붙잡아라 였다. 다음날 두 꼬마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치즈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 창고로 향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치즈는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굳어버린 동상처럼 움직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허는 있는 힘을 다해 두 눈을 꼭 감고 손으로 귀를 막았다.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그는 치즈의 재고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없어졌다고 믿었다. 허는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거대한 사고 체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의 두뇌를 이용해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마침내 허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스니파 스커리는 어디에 있지? 혹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햄이 비웃었다. 그것들이 뭘 알겠어? 그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단순히 반응하는 생쥐일 뿐이야. 우리는 꼬마 인간이야. 그들과는 달라.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도 있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만일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해. 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하지? 허가 물었다.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무슨 권리? 우리는 치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왜? 우리 때문에 치즈가 사라진 게 아니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치즈를 모조리 훔쳐간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해. 아니, 우리도 이제 새 치즈를 찾아 나서야 해. 우리에겐 보상받을 자격도 권리도 없어. 치즈는 사라져버렸어. 더 이상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허가 말했다. 절대로 안 돼. 햄은 끝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반대했다. 나는 이 문제를 근본까지 파헤칠 거야. 햄과 허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스니프와 스커리는 이미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미로 깊숙이 들어가서 좁은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치즈가 있을 만한 창고를 찾아다녔다. 오직 새 치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그들을 인도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마침내
대문자 N 치즈 창고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어마어마하게 쌓인 치즈 덩어리들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들은 너무 좋아 비명을 질렀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마치 꿈결인 듯 창고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난생 처음 보는 온갖 종류의 치즈가 그들을 반겼다. 스니프와 스커리가 감격에 젖어 있는 동안 아직도 햄과 허는 시 창고에서 사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현실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고픔의 강도는 더해갔고 마음에 좌절과 분노가 생겨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허는 이따금 스니프와 스커리가 새 치즈를 찾았는지 궁금했다.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치즈를 찾아 힘들게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찾아내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때때로 허는 스니프와 스커리가 새 치즈를 찾아내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했다. 갑자기 미로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선한 치즈를 발견해 맛있게 먹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수록 씨 창고에 대한 미련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자, 허가 소리쳤다. 싫어. 햄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이곳이 좋아. 편해. 다른 곳은 몰라. 다른 곳은 위험해. 그렇지 않아.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봐. 바로 미로를 통해서였다고.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이제 너무 늙었어. 길을 잃고 헤매는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 너는 어때? 그 말을 듣자 허의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새 치즈에 대한 희망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매일 그들은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창고에 가서 한 조각의 치즈도 발견하지 못한 채 걱정과 좌절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지고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느라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그들이 집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휴식처가 아니었다. 햄과 허는 여전히 시 창고를 서성거리며 매일 치즈를 기다렸다. 햄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창고 안에는 없는 것 같아. 치즈는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벽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다음날 햄과 허는 연장을 가지고 왔다. 햄이 끈을 벽에 대고 허가 망치로 내리쳐서 창고 벽에 구멍을 만들었다. 힘들고 지쳤지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벽에 뚫린 큰 구멍밖에 없었다. 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린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조만간 누군가가 다시 치즈를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거야. 햄이 허를 달랬다. 허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치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소제목 다시 미로 속으로. 날이 갈수록 꼬마 인간은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인해 약해졌다. 허는 사태가 호전되리라는 기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실증이 났다. 그는 이내 사라진 치즈에 대해 집착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할 뿐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불투명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했다. 내 말을 들어봐. 우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치즈는 이곳에 없어.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지. 텅 빈 창고에서 기약 없는 미래를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어. 역시 미로 속을 다시 달리고 싶지 않았다. 치즈가 어디에 있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복과 신발을 어디에 두었지? 시 창고에서 만끽한 안락에 취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그들은 운동화마저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한참을 뒤져서야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시는 필요가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운동복과 신발을 보자 허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허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햄은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다. 설마 다시 미로로 가려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이 치즈를 가져다 놓을 때까지 나와 함께 기다리는 것은 어때? 너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허가 말했다. 아무도 우리가 먹던 치즈를 다시 가져다 놓지 않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어. 이제는 새 치즈를 찾아야 해. 햄이 대들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도 치즈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만일 다른 곳에 있다 해도 우리가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몰라. 허는 그때까지 수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을 무시하기로 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새 치즈를 찾을 때의 여러 가지 행복을 떠올리기로 했다. 포만감이 주는 안식과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그의 뇌리로 가득 채웠다. 우리 주위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길 원하지.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삶이 아닐까? 봐, 인생은 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 허는 그의 쇠약해진 친구를 바라보며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햄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 허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허는 그의 친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햄이 완강히 태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냉정히 그의 애원을 거절했다. 햄과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이 부끄러웠다. 왠지 모를 후련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떠날 채비를 마치자 허는 더욱 힘이 솟았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미로로 떠날 시간이야. 햄은 허를 비난하며 대꾸조차 하지 않으려 들었다. 허는 작고 날카로운 돌 조각을 들어 햄을 위해 늘 하던 대로 치즈 그림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벽에 썼다. 햄이 마음을 바꿔 새 치즈를 찾아 나서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햄은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허는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위로를 응시했다. 그는 어쩌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허의 기록은 이러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미로 속에 더 이상 치즈가 없거나 있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두려움이 그 자신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고 무기력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허는 미소를 지었다. 햄은 아직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 어리석은 질문에 빠져 있지만 허는 이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고자 한다. 왜 좀 더 일찍 자리를 박차고 나서지 못했는가 하는 후회를 마음속에 품고서 허는 미로를 향해 출발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 있을 때 느꼈던 평온함이 떠올랐다. 한동안 굶주림에 떨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친근한 곳이 여전히 자신의 발목을 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허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말 미로 속으로 가고 싶은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았다. 그가 예전에 써놓았던 글귀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 글귀는 이러했다.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소제목 두려움의 극복. 그는 생각해 보았다. 두려움이 때때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 자신도 익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아니란 생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허는 오른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는 깊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미로를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천천히 달려나갔다. 그는 길을 찾으며 시 창고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 너무 오랫동안 치즈를 못 먹어서 몸이 약해진 것을 느꼈다.
미로 속을 달리는데 예전보다 더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그는 만약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없이 변화에 따르리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치즈도 없는 창고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 출발 후 며칠 동안 허는 여기저기에서 약간의 치즈를 발견했지만 치즈는 곧 떨어졌다. 허는 햄이 용기를 내어 미로로 나올 만큼 충분한 양의 치즈를 발견할 수 없었다. 허 자신도 아직 확신이 없었다. 미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까닭이었다. 지난번 미로 속을 다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많은 변화가 보였다. 조금만 앞으로 나갔나 싶어 둘러보면 막다른 곳이었다. 여기저기 가로놓인 장애물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앙금처럼 남은 두려움이 때때로 당혹감을 느끼게 했지만 치즈를 찾아서 미로 속을 다니는 것이 전에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 치즈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과연 실제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배가 고플 때면 먹을 것을 준비해 올 걸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내 헛웃음을 지었다. 그가 시 창고에서 나왔을 때 이미 그곳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허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새 치즈에 대한 기대를 통해 자신을 독려했다. 참고 견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지금 필요한 것은 행동뿐이었다. 그는 스니프와 스커리가 할 수 있으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안락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치즈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다. 치즈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남아있는 치즈는 오래되어 맛이 변해가고 있었다. 그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치즈는 오래되어 곰팡이까지 피어 냄새가 났었다. 마음만 먹었다면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견된 결과는 나타나기 마련이야. 스니프와 스커리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가 C창고라는 벽에 갇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벽에 글을 썼다. 그 글은 이러했다. 치즈 냄새를 자주 맡아보면 치즈가 상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을 헤맨 끝에 마침내 허는 큰 창고에 도착하게 되었다. 규모로 봐 맛있고 싱싱한 치즈가 가득할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 실망스럽게도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될수록 그에 비례해 허의 의욕도 떨어져 갔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그를 유혹했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엄습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때 문득 자신이 써놓았던 글귀가 떠올랐다. 두렵지 않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두려움은 커다란 무게로 그를 위협해왔다. 매우 빈번하게. 어떤 때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조차 몰랐지만 홀로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다. 허약해진 몸과 마음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알 수 없는 공포를 자아내는 두려움의 실체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딜레마였다. 허는 아직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문득 옛 친구가 생각났다. 허는 햄이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혹은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지 궁금했다. 허는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기억해 보았다. 미로 속을 헤매며 치즈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벽에 글을 썼다.
그 글은 햄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문구이기도 했다. 그 글은 이러했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새 치즈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소제목 모험의 즐거움. 어두운 통로를 내다보니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저 앞에 무엇이 있을까? 텅 빈 공간일까? 아니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공포가 그의 상상을 자극했다. 이제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허는 잔뜩 몸을 웅크리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자신감이 살아났다. 그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다. 어두운 복도로 뛰어내려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허는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드는 자양분을 발견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허는 점점 기분이 유쾌해졌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나는 치즈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그는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친구를 위해 기꺼이 글을 남겼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움직이면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허는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를 두려움에서 풀어주었다. 시원한 미풍이 위로 저쪽에서 불어왔다. 신선한 바람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나니 한결 기운이 솟는 것 같았다. 두려움을 떨치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겼다. 가슴 가득 기쁨이 넘쳤다. 허는 참으로 오랜만에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기억 저편에 숨어있던 기쁨이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분이 더욱 좋아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치즈, 헤엄을 치듯 치즈 속을 누비는 자신의 모습, 상큼한 치즈 향이 코끝에서 느껴졌다. 허는 구체화된 그림을 꼭 실현하고 싶다는 의욕을 되새겼다. 그러자 그 치즈 창고를 다음 공간 혹은 다음 통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솟구쳤다. 그 글귀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으로 그리면 치즈가 더 가까워진다. 왜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허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힘을 내어 경쾌하게 미로 속을 달렸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치즈 창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치즈 몇 조각이 입구에 있는 것을 보고 허는 흥분했다. 먹어보니 맛이 있었다. 몇 조각의 치즈는 그에게 힘을 주었다. 여러 가지 치즈를 먹고 그중 몇 개는 나중을 위해 또 햄을 위해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그는 기대에 부풀어 치즈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창고는 비어 있었다. 누군가 이미 그곳에 와서 새 치즈 몇 조각만 남겨놓고 떠난 것이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엄청난 양의 새 치즈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즈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야. 허는 후회를 졌고 혹시 햄이 이제 자신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온 길을 되짚어 가다가 멈춰서서 벽에 글을 썼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소제목 치즈를 찾아서. 잠시 후 허는 씨 창고로 돌아가 햄을 만났다. 그는 햄에게 새 치즈 몇 조각을 주었지만 햄은 거절했다. 햄은 친구의 호의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새 치즈를 좋아하지 않아. 그건 내가 먹던 치즈가 아니야. 전에 먹던 치즈가 먹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치즈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테야. 허는 실망해서 고개를 흔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그는 씨 창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다. 그는 친구가 그리웠지만 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 다 달랐다. 허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왜냐하면 그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에 그는 가능하다면 많은 치즈를 소유하고 싶었지만 치즈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느낀 행복의 순간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지 않을 때였다. 점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새 치즈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친구를 만나 우울했던 기분이 사라져버렸다. 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취감과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느껴지는 흥분에 자신을 맡기기로 했다. 이제 원하는 것을 찾는 일은 오직 시간 문제였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상황이 상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이 그를 더욱 자유롭게 했다. 불리한 상황보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라난 두려움이 치즈를 찾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빈 창고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미로 속에서 찾아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허는 미지의 치즈 창고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었다. 이전의 그는 걱정과 근심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복도에서 발견한 치즈를 보면 허겁지겁 배를 채우기에 바빴고 행여 치즈 창고를 찾는다 해도 치즈가 충분치 않다거나 조만간 치즈가 다 떨어져 버릴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했었다.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러나 그가 시 창고를 떠난 후부터는 그런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다. 변화는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갑자기 커다란 해일이 밀려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변화는 순식간에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 허는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겼다. 그 글귀는 이와 같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허는 아직 치즈 창고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미로 속을 달리며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 보았다. 허는 이제 더 이상 치즈가 없는 빈 창고에 연연하지 않는다. 치즈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행동을 취하는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은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가 우리에게 낯설다는 이유로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 또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허는 험난한 여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고 있는 것이다. 그의 글귀는 다음과 같다. 새 치즈를 찾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행동의 변화를 바꾸어라. 그는 자신이 변화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일찍 출발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랬더라면 튼튼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보다 빨리 새 치즈 창고에 도착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이전에 미리 변화를 예상하고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르다는 말처럼 허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달리고 있었다. 변화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계속 불평만 하고 자신을 구세주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굶주림과 패배의식에 젖은 생활이 피곤에 찌든 우리의 일상을 갉아먹기만 할 뿐. 허는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것을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글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면 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 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여러 곳에 글을 써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햄이 시창고를 떠나기로 작정한다면 그 글을 따라서 쉽게 찾아올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한 가지 바람은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념이었다. 그는 친구가 자신이 쓴 글귀를 읽고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햄이 이쯤에 이르렀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허는 벽을 응시했다. 이제 허는 과거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미래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힘이 그를 더욱 빠른 속도로 달리게 했다. 마침내 허는 자신의 영혼을 쉴 만한 쉼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미로 속을 영원히 헤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적어도 이번 여행이 신속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끝나버린 것이다. 허는 대문자 N 창고에서 새 치즈를 발견했다.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허는 눈앞의 현실이 꿈처럼 여겨졌다. 그토록 마음속으로 상상하던 그림이 바로 앞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인 치즈 더미들, 빼곡히 들어선 치즈 조각은 갖가지 향기로 허를 유혹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이름 모를 치즈에서부터 그가 즐기던 치즈까지 모든 종류가 그득히 쌓여 있었다. 그 치즈 더미로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옛 친구 스니프와 스컬이었다. 스니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를 반가워했고 스컬이도 앞발을 흔들어 보였다. 그들의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배를 보고 꽤 오래전에 그들이 이곳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허는 반갑게 인사를 마치고 그가 좋아하는 치즈를 조금씩 맛보았다. 상상이 현실로 바뀌었음을 확인하고는 운동복과 신발을 벗어서 찾기 쉬운 곳에 두었다. 그리고 나서 치즈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다. 그는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마음껏 먹고 신선한 치즈를 높이 들어 건배했다. 치즈 만세! 소제목 벽에 쓴 글. 허는 치즈를 먹으며 그동안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그가 변화를 두려워했을 때에는 없어져 버린 치즈에 대한 집착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자신을 변화시켰을까?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을까? 그것도 약간은 도움이 되었겠지. 그리고 그는 웃었다. 허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웃어 넘기기 시작했을 때 자신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줄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자유롭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허는 그의 생지 친구들 스니프와 스커리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들이 사는 방식은 간단했다. 그들은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어 치즈가 없어지면 그들 자신도 변화하여 치즈를 따라갔다. 그것은 허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었다. 그리고 허는 그 모든 일들을 생지보다 더 잘하기 위해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사용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두 친구들의 교훈을 토대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적어보았다. 첫째, 자신의 주변을 간단하고 융통성 있게 유지하며 신속하게 행동하라. 둘째,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자신을 혼동시키지 말라. 셋째,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큰 변화가 올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소제목 새 치즈의 맛. 허는 변화에 대한 감지 속도가 늦을수록 타격이 크다는 사실을 또 과거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것은 또 다른 변화에 알아차릴 수 없는 과오를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며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허가 깨달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새 치즈가 항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다. 약간의 두려움은 우리가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허가 지금까지 느꼈던 대부분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고 그가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허는 처음에는 변화를 거부했지만 그 변화는 축복으로 바뀌어 허를 새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허는 그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그의 친구 햄을 떠올렸다. 그리고 햄을 위해 자신이 C 창고를 떠나 위로 속을 다니며 느끼는 것들을 N 창고의 가장 큰 벽에 다시 썼다. 그는 또 자신이 터득한 지혜의 글들 주위에 큰 치즈를 그려 넣었다. 혹시 햄이 이제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새 치즈를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혹시 그가 미로 속에서 이미 새 치즈를 찾아서 먹고 있지는 않을까? 허는 씨 창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햄을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햄을 만난다면 그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전에도 해본 적이 있었다. 햄이 자신의 낡은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일한 생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만 한다. 그 자신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적어도 변화하려는 노력의 여지가 없는 한. 만일 햄이 벽에 쓴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이곳에 오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허는 미로를 향해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적었다. 그 그리움은 이와 같았다.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 놓는다. 변화를 예상하라. 치즈가 오래된 것인지 자주 냄새를 맡아보라.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라. 사라져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보다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자신도 변해야 한다. 치즈와 함께 움직여라. 변화를 즐겨라. 모험에서 흘러나오는 향기와 새 치즈의 맛을 즐겨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 놓는다. 허는 햄과 함께 지내던 C 창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지만 마음을 놓고 있다가 언제 어느 때 옛날의 비참한 생활로 되돌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변수를 잊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N 창고를 둘러보고 치즈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다시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습격을 당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창고에 치즈가 충분히 있었지만 허는 가끔 새로운 곳에 가서 변화의 조짐을 살피곤 했다. 그는 이제 익숙한 것들과 남들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편안한 곳에서 외부와 격리된 삶을 사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까닭이다. 바로 그때 허는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 미로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이 미지의 세상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허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잠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랐다. 어쩌면 결국 혹시 햄이 글귀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치즈를 따라 움직여라. 그리고
맛있게 먹어라.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햄과 허 또는 스니프와 스커리 중 어느 사람과 닮으셨나요? 저는 돌이켜보니 햄과 허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안락한 생활에 안주하지 못하고 늘 새로운 노력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래서 38년의 저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도 이런 낭송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 직장 생활 중에 27년은 교사로 11년은 관리자로 멈추지 않고 늘 노력해 왔거든요. 그런 점은 주인공 허와 닮아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체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2장까지만 낭송하였어요. 3장은 고교 동창생들의 토론입니다. 3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처음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